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담대 증가폭 보셨죠? 예, 다들 빚내서 집 사는 분위기 맞나요? 집 안 사고 뭐 하나요? 투자 안 하고 뭐 하나요? 올 은행 가계대출 주담대 중심으로 6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2달 연속 증가. 아마 뭐 4월달, 3월달 이때도 뭐 4조니 5조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자, 주담대 그리고 대구의 거래량 이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거래량은 대구 거래량이거든요. 주담대 과거에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이때가 정말 대박이었죠. 이때가 정말 대박이었죠. 지금 빚내서 집 사라? 자, 제가 왜 물음표를 쳤을까요? 빚은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이렇게 폭등하지 않아요. 그 빚은 주담대는 요 왼쪽에 여기 5조선 기준입니다. 5조선. 과거에 5조선 기준으로 나왔을 때 대구의 거래량은 3,500건, 4,000건 이 수준으로 거래량이 폭발했는데 지금은 주담대는 많이 내는데 왜 거래량은 폭발하지 않을까요? 요건 챗GPT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국 입주 물량 30만 채에서 32만 채, 평균적으로 한 31만 채 정도 입주를 하네요. 제가 30만 채 입주라고 가정하고 2024년도에 입주한 아파트 평균 가격을 5억 정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입주한 아파트 평균 가격을 아마 절반쯤 될 거예요. 뭐 대형 평수, 소형 평수 섞여 있을 거니까 자 대충 이렇게만 놓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내야 하는가? 예, 주담대 이 산정은 5억짜리 집을 30만 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집값에 대출 내는 사람은 절반 정도가 대출 낸다고 하죠. 그 집값의 절반 정도를 대출 낸다고 합니다. 즉 4분의 1 정도만큼 대출을 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전체 늘어나는 부채 총계가 주담대 총계가 375조입니다. 375조. 잘못 37조였는데 잠시만요. 다시 한번 숫자를 끊어볼게요. 숫자 단위가 너무 커지네요. 만, 억, 맞네요. 37조입니다. 그걸 나눠보면 얼마가 되나요? 12개월로 나눠보면 3조 정도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도 빚내서 집 사고 안 해도 대출이 3조 정도 순증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담대 4조니 5조니 6조는 좀 많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3조 정도 수준으로 뭐 주담대를 낸다? 그 많이 대출 낸다는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은 많이 내는데 대출은 많이 내는데 거래량이 살아나고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분위기가 아닌 이유는 빚내서 입주하느라고 바쁘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해보면 다시 2017년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1조 5천억 정도 1조 5천억 정도 입주하는데 대출 받았습니다. 그때 뭐 2조 정도 2조 정도 대출할 때는 시장 뭐 큰 변화 없었죠. 1.5조 정도 대출 내던 시절이고 이때는 주담대 3조 정도 내야 되는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대출 총액은 똑같은 5조의 느낌이지만 여기에는 3.5조 정도로 빚내서 집 사라 분위기로 막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2조 정도 투입되는 효과. 물론 이때도 정책 자금을 있었고 이때도 정책 자금은 있었겠죠. 지금 정책 자금으로 한 0.5천억 5천억 정도, 0.5조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빚 갚고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빚내서 집 사는 분위기는 아니더라는 거죠. 뭐 이런 거 보면은 와 전부 다 빚내서 집 사는 대박이네 빨리 사야 되겠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더라. 대구 지역만 입주 물량 월 평균 올해 24년도에 2,000세대 정도 입주합니다. 2,000세대 정도 입주해요. 그래서 한 2만 4천 개 정도 입주하나요? 네. 그걸 다시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아닌데. 대구는 2,500억 정도. 예. 아파트 입주하는데 2,500억 정도 돈이 투입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출 내는 액수가 거래량이고 주담대 증가 파란색 죄송합니다.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아래 보시면은 네, 파란색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2,500억 정도 수준. 다시 그릴게요. 자, 요 정도 수준으로 아무것도 안 내고 숨만 쉬고 입주만 해도 이 정도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투자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투자로 별로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쿠팡 알리 지속적으로 이용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링크로. 매도 물량 4만 개 전후 39,800개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그 자리를 월세가 좀 대신하는 느낌? 네, 월세는 물량이 과거에는 줄어들 때 같이 좀 분위기가 움직였었는데 지금 월세는 좀 버티는 모양새. 전세가 줄어들면서 전체 입주 물량도 17,000개 정도. 아직까지 가마타 이 전세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는 물량으로 가려면 아직 지금 물량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야지 또 난리가 나겠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89건의 거래량. 자, 5월의 거래량이 지금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같이 색깔로 묶어 봤는데요. 요때 초록색 덩어리로 묶는 게 남은 거래 일수하고 같은 날이거든요. 지난달보다는 한 10% 정도 더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4월 거래량, 4월에 방송할 때 그때 대비해서도 거래량이 또 더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때 아무튼 요때 흐름은 비슷해요. 요 흐름은 또 다음 달에는 거래량이 다시 2,000건으로 회복할지도 몰라요. 2,000건 수준으로. 근데 이번 달은 지금 추세로 간다면 거래량이 1,800건. 예, 요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해 보니까 1,799건이더라고요. 1,800건. 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그칠 수 있다. 2,116, 2,061, 1,800? 여기서 지금 1,800.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거죠. 2,000건대의 거래량이 이렇게 분위기가 식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달은 또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건 롤러코스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정도 돼야 롤러코스터라고 표현할 텐데 밋밋해요. 시장도 밋밋하고 방송하는 저도 뭐 그닥 뭐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닥 흥미가 덜 가고 시청자분들도 맨날 봐도 똑같은 시장. 아마 방송 안 보고 한 서너 달이 지난 후에 다시 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실거래 가격 아파트 투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마치 서울 마냥 비싼 아파트들, 마치 90%의 거래 이런 거 보여주고 몇 개 보여주고 전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전시 효과 나타나는 것이 몇 개 있고 그 외에 뭐 30% 이상 애매한 수성도 마찬가지. 이렇게 신축 아파트 이런 현상 조금 있습니다. 고점 대비 비싸 보이는 이런 거. 동대구 이안센터를 4년차. 이 가격이 뭐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 이거 뭐 분양권 상태이거나 아니면 2021년, 22년 이맘때 호가 8억, 9억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도시업 리비테로 대봉동도 괜찮은 동네거든요. 6억 천. 나이 들어서 살기에 괜찮은 동네인가요? 병원도 인접하겠다. 옆에 산책하기도 좋겠다. 중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6억. 이 소형평이 은근히 가격이 잘 버티죠. 가격이 좀 덜 빠지는 느낌?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월비 아이파크 어제 5억 5천 거래도 보였지만 5억 천, 오히려 5억 초반대의 거래가 더 많이 보인다. 동대구 엘리에뜰 4억 9천. 이건 직권의 거래였습니다. 또 뭐 상속 세무 상증법 이런 것도 어제 저녁에 책을 좀 보다가 잤었는데 아이고 또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네요. 네. 육동스타 클래스 남산 4억 5천. 오늘 그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니까 4억에 급매하는 물건 한 게 눈에 띄긴 하던데요. 자, 가격 대충 요 정도? 네. 조금 요쪽 조금 신축 준신축 10년 차 안쪽, 예. 10년 혹은 15년 차 그 정도 되는 가격대. 요쪽 거래가 지금 거래를 한다면 요쪽 물건들이 거래하는 타이밍이지 비싼 아파트 막 7억 8억 9억 10억 그거는 좀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니까 좀 내버려 두고 보통 실거주나 혹은 투자는 지금 뭐 별로 권유할 만한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나 이거 돈 묶여 있어도 괜찮다. 묶여 있어도 괜찮다. 뭐 상가 수익률은 2%, 구분 상가 잘못 사면 수익률 마이너스 연간 뭐 4, 5% 등게 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비하면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기에도 조금 아리송한 그런 상황입니다. 요 정도만 짚어볼까요? 요 정도만? 네, 가격 요 정도만. 밑에 부분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자, 끝난 거래대금 5월달 매석기 올라갔습니다. 대출 많이 받아서 마침 받았다 약간 물음표를 약간 찍습니다. 이 부분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대출은 그 많이 받는데 거래량이 이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데 거래량은 여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죠. 3억 미만 아파트 너무 안 사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한 게 보이죠. 이 재건축 분담금 이야기 쏟아져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 구축 아파트 거래도 잘 안 되고 거래가 되면 많이 떨어지고 좀 시장이 그런 분위기네요. 자, 이 부분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전세 가격 조금 이제 떨어질 많이 떨어진 것 같죠. 평균 전세 가격 2억 2천 수준이면은 정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전세 가격이니까요. 매매 가격도 요 수준으로 와 있고요. 평균 전세 가격도 요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나란히 움직이지 뭐 전세가 풍기라서 전세가 지 혼자 폭등하고 매매가를 뭐 밀어 올리고 뭐 그런 현상조차도 없다. 지방은 그런 현상조차도 없다. 그 난리법석 떠는 서울도 음, 물음표를 던집니다. 계속.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